여러분 잠시 머리 좀 식혀보겠습니다. 정말 머리 식힙니다. 머리 식힌다고 해서 하도 10분 20분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는 한 몇 분 시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요게 여러분 뭔지 알까요? 잠시 후에 답을 하기로 하고 이 글자와 관계된 걸 묶어서 공부해보고 마지막에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한자는 아니에요. 이거 실체 한자는 아니라고. 그야말로 머리 식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요거 요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 게 여러분 많이 봤죠, 이런 문. 네. 이거 밀고 또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문. 그것 보고 지게의 문이라 그래요. 저기 병원 가면. 병원 같은 데나 백화점 같은 데 많이 있죠. 이렇게는 안 생겼지만 이제 좀 세련되게 생겼지만 그런 문에서 본따 만든 게 이 문자예요. 그래서 이걸 왼쪽 문, 오른쪽 문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요거 요리 딱 밖으로 나간 게 이거죠. 왼쪽 문에서 가운데 있는 게 나간 게 이거죠. 그잖아요. 이 모양에서 여기 밖으로 나간 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써져 않아. 자, 그래서 지포 또는 지게문이니까 지게호. 요즘은 지게라는 의미로는 거의 안 쓰고 집을 나타내죠.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 외에도 집을 나타내는 것은 지붕 모양이죠. 네. 지붕 모양을 나타내는 움집면이 있고, 여기 있는 문문이 있고, 왼쪽 문에서 나간 지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요것도 있죠. 그렇죠. 집시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이 언덕 모양이 이렇게 언덕. 비탈진 언덕. 해봐, 언덕한. 언덕한. 또는 굴바위. 굴바위. 바위로 된 굴. 해봐, 굴바위엄. 굴바위. 해봅니다. 언덕한. 언덕한. 굴바위엄. 굴바위. 그 다음에 요 위에 바위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위돌이. 그럼 엄은 엄인데,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집엄. 자, 해봐, 언덕한. 또는 굴로 된 바위로 된 굴바위엄. 언덕한 굴바위엄. 언덕한 굴바위엄. 바위가 얹어져 있으니까 바위집엄. 자, 굴바위엄이든 바위가 얹어져 있는 바위집엄이든 지붕처럼 생긴 움집면이든 지게문에 해당되는 왼쪽 문, 오른쪽 문이든 한쪽 문에서 나온 지포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원래 이것은 주검시. 시체를 나타내는 주검 모양을 본따서 주검시가 됐는데, 요것은 그 밑에 죽을 사자가 들어간 경우, 이때는 주검시죠. 그야말로 주검시죠. 이건 지 혼자 못 쓰니까. 지 혼자 못 쓰고, 다른 데 붙어서 쓰는 하나의 부수죠. 그래서 주검을 나타내는 주검시인데, 혼자 쓸 줄은 완전한 글자는 아니죠. 밑에 죽을 사가 들어가야 우리가 시체할 때 시가 되는데,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글자 속에서 요것은 주검시가 아니고 해봐. 집. 해봐. 몸시, 집시. 시작. 몸시, 집시. 그것을 보통 사람이 모르니까 이것이 들어있는 글자, 요건 주검시로만 알고 있다가 주검하고 관계되는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주검시, 요건 주검시고 나머지 때는 대부분 몸이나 집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집을 나타낼 때 한해서는 요것도 집이죠? 그러면 집시. 이건 몸이라든지 주검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봐. 요거. 집시. 요건 뭐예요? 요거. 굴바위엄. 요건 바위집엄. 요건 지붕. 움집면. 지포. 지게호. 문문. 이런 것은 다 뭘 나타낸다고요? 집을 나타낸다. 근데 우리가 말로 한자를 풀었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를 할 때에 어느 집인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어떻게 하는 집이 할 때 문문이라는 집, 지포라는 집, 움집면이라는 집, 바위집이라는 집, 굴바위라는 집, 그다음에 주검시 그 집시, 집시라는 집 이런 식으로 집시라는 집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만들어주면 그 여러 가지 뜻을 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글자 중에서 뭐가 해당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재미도 있고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요즘 그 치매가 있지 않습니까? 꼭 60대, 70대, 80대 이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늙어가는 시기, 처음 늙어가는 시기, 늙기 시작하는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여러분? 60대. 보통 옛날에는 50대부터 늙어가는 시기라 했어요. 그래서 자, 시작할 처음 상식적인 거 이런 것은 눈 딱 부릅뜨고 귀를 쫑긋 하면 들으세요. 늙을 노자. 기간을 나타낼 때 시기를 나타내는 기약기자입니다. 자, 처음 늙어가는 시기, 늙기 시작하는 시기를 초록이라 그래. 옛날에는 50대였는데 50대를 처음 늙게 해서 요즘은 근데 이제 100세 시대, 90세 시대 해가지고 65살 정도는 돼야 65세 정도는 돼야 이제 늙기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65세 정도부터 옛날에는 50대 초반부터를 늙기 시작하는 시기 초록이로 본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50대, 지금 65세부터 그때 이제 막 늙기 시작하는데 그때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걸린 걸 초록이 치매라 그래요. 이해했어요? 네. 자, 치자는 자, 화살 시자. 화살을 딱 쏴. 그걸 입으로 말해, 입구자. 입으로 말해줘. 그러니까 알잖아요. 네. 뭘 안다고? 화살 쏘는 걸 입으로 말하니까 알아. 알지야. 알지인데 병이 걸려버렸어. 병력자. 그럼 알아 몰라? 몰라.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져버렸어. 어리석을 치자라니까. 알아야 되는데 병 걸려서 모르니까 어리석을 치자야. 자, 요거 먼저. 자, 여기 침상이야, 침상. 침대 다리야. 사람이 누워있어. 이거 머리 부분 두 자라 있어요. 머리 부분 두. 사람 인자가 막 빨리 머리 부분 두가 되는 거야. 사람 인자 빨리 머리 부분 두 대. 사람이나 짐승, 즉 동물의 머리 부분 또는 물건의 윗부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해봐.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 좀. 여기 침상이니까 사람을 나타냅니다. 침상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예? 네. 머리 부분 그대로 더 침상을 세워. 이렇게 되죠? 네. 요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부분, 아파서 누워있는 부분 내에서 침상을 세워놓은 부분이 병력자라고. 이게 병력자라, 이 말이야, 병력자. 네. 아프다 뜻이지, 아프다. 병 걸렸다. 자, 화살 쏜걸 입으로 말해서 알지자. 알아야 되는데 병 걸려서 몰라. 어리석어져서 어리석을 치예요. 네. 어리석을 치. 치자는 됐어, 치자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괜히 올라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리고 입으로 뭐라고 막 말을 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안정상. 정상 아니지, 안정상이지. 이것도 어리석죠? 네. 어리석을 매야, 어리석을 매. 화살 쐈다가 입으로 말한다, 진짜 알아야 되는데 병 걸려서 모르는 게 어리석을 치. 괜히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말로 말해. 어리석을 매. 해서 합쳐서 치매야. 이렇게 안 되려면 옛날에 50대, 지금 65세 정도 한창 즐기고 이제 자식 다 키우고, 보람되게 살 나이에 치매 걸려보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우리 한자, 우리 중국어, 우리 간처자, 우리가 간처자, 우리 거라는 거야. 우리가 가르치는 간처자, 우리가 가르치는 한자, 우리가 가르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인 대해서는 한국어, 모두 나니까 뭘 공부하라. 이제 농담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록이라는 것도 알았고. 자, 지금 집하고 관련된 거 다 설명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쉬어가는 코너죠. 쉬어가는 코너, 잠시 머리 식히는 코너. 왼쪽 문, 오른쪽 문, 문자죠? 네. 자, 위로 올라가는 표시죠? 네. 무슨 자일까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 이라고 하면 웃기죠? 자,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내려가는 것도 해놨습니다. 네. 싫지 않잖아,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웃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